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1일 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광장 2023.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장 2023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주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지 벌써 한 주가 흘렀는데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차게 보내신 학우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방학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아보던 도중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 알게 됐는데요. 이는 말 그대로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올 하반기 중으로 시범 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을 두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이 늘어나면서 육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을 냈는데요.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가사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전에 가사에 대한 경력과 지식이 있어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데요. 또한 한국어나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성 측은 부모가 육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사정이 있을 때 대체해줄 인력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반면 반대 측은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오기보단 한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부모가 육아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정책의 실행 효과를 따지기 전에 현실에서의 수요를 무시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실제로 가사 서비스 매칭 플랫폼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종사자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기를 낳고 잘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법무법인 KNC 소속 강성식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허용된 외국인 도우미는 주로 동포들에게 대해서만 도우미 업종 취업이 허용되는 비자를 발급을 해주고 있었고요. 새롭게 도입하는 외국인 도우미들은 동포가 아닌 일반 순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가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동포들보다는 언어적이나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실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소통이 잘 안 되면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도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있는 급여보다도 더 적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고용을 하는 형태가 기대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자체가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동포들이 가사도우미, 유카도우미 쪽 시장을 활약을 하고 계신데 순수 외국인 도우미가 도입이 되면 동포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이 침해될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도 뭐 간간히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언어 능력이나 문화, 제도 이런 데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각 가정에서 억울한 인권 침해를 당해도 제대로 법적 조치나 구제받는 센터나 이런 데를 잘 몰라서 제대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반대 측은 맞벌이 가정이라도 육아를 하면서 가사 도우미 비용으로 200만 원가량을 지출하기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는데요. 이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학 동안 뭐 하면서 지냈어? 아르바이트 했지. 근데 아르바이트 하려고 보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 말이 많더라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말 그대로 외국인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는 건가? 응, 맞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이 국내에 들어와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정도 일하게 되는 거야. 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문화의 차이가 있잖아. 내가 부모라면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렇긴 하지만 점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선 제법 효과 있는 정책일 것 같은데? 난 오히려 한국 중년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들진 않을지 걱정돼. 아까 말했듯이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고. 정말 어쩌자고! 어쩌자고! 지켜볼 수밖에 나 그저 그럴 수밖에 없어 깨질까봐 나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아파온다 여기서 더 부탁할게 더 잘해줄게 더 아직은 찬성 측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외국 인력 도입이 가사와 육아 관련 직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또한 한국 중년 여성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도우미의 일자리와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한국경제 이상은 사회부 차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도우미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자체만으로는 내국인 일자리를 감소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농업에서 깻잎을 따는 일, 아니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일, 이런 비슷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정부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도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일할 한국인이 많지 않다는 게 대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수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추가로 시장에 공급이 되면 그만큼 전체의 임금 인상이 억제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는 제도는 최저임금을 지키는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가정에서 고용하는 형태니까 자기 월급을 헐어서 다시 임금을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실제 가정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단일하게 하지 않는 곳이 오히려 드물고요. 또 이런 식으로 가사근로를 최저임금 안 지키는 노동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주부의 일은 가치가 작다 이런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것도 우리가 상당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 측은 문화의 차이가 걱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찬성 측은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제도를 활용한 싱가포르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며 찬성을 표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날로 심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그럼 여기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나라 여성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닌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영어 교육을 언급하던데 육아 가사를 진행하며 아이를 교육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 가사 전문 일꾼이 교육자가 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 경력 단절 여성은 현재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경력 단절 여성들은 경력이 단절되고 나면 나중에는 마트나 다이소, 쿠팡 등 물류창고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좋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찬성합니다. 부모가 어린 한부모 가정에게 육아를 덜어주되 베이비시터에 맡기는 것보다 저렴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유학기간이 끝난 외국인 유학생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일할 수 있게 하여 유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반대합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기는 오해들과 가치관의 차이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아이들의 부모가 가사 도우미를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과는 다른 배경에 자랐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믿기 위해서는 가사 도우미의 실력과 관련된 증명이 더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데 있어서 반대합니다. 주희야, 내 친구 고민 좀 들어볼래? 친구 집에 막내가 있는데 부모님이 맞벌이로 일하시느라 친구한테 막내를 돌보라고 하시나 봐. 친구도 학교 통학하느라 힘든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 정말 힘드시겠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노동부가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고. 아,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내 친구처럼 맞벌이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임산부의 집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최소 6개월 일하는 거 맞지? 응, 맞아. 그런데 난 좀 걱정돼. 알아보니까 내국인이랑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준다고 하던데 한 달에 200만 원을 가사 도우미에 사용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사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거야.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기도 하고. 애초에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들여오는 것보단 한국인 종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게 먼저 아니야? 요즘 최저임금으로 아이를 돌보라고 한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거야. 실제로 가사 도우미 업계에서 종사자가 줄고 있기도 하고. 일단 시행해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어차피 세상에 쉬운 건 없어! 없어 이거저거 복잡한 건 내 가슴이 이해를 못해 느껴지면 움직이겠지
머리, 어깨, 무릎, 너의 모든 게 춤춰 춤춰 들어 너의 손, 들어 너의 몸 그리고 소리 질러 크게 더 크게 더 What's up bro, what's up sis Everybody feel the beat and move your soul 새참은 눈을 맞춰 참은 잠깐 멈춰 아무거나 상관없으니 이 베이스 위에 널 맡겨 너 하고 싶은 걸 다 해 알잖아 우린 beautiful 스스로가 별이 너무 많아 요즘 다들 너무 예민해 사랑 노래 지겨워 와닿지 않아 치명적인 아이돌 나와는 달라 새로운 걸 해보자 우리 항상 다른 걸로 어차피 세상은 늘 빡빡해 목소리 갈라지게 노래 입처럼 막지 말고 숨쉬어 심장 박동 비핀 두배 모두 엉망이 되게 춤춰 춤춰 너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모습이 진짜일지도 몰라 오늘과 내일 그틈 사이에 우리가 만든 세상으로 도입장의 팽팽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력이 감소해 내국인들끼리의 경쟁이 아닌 외국인과의 경쟁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에 따라 가사 서비스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상황을 살펴본 후 긍정적인 방면으로 발전시켜야 할 텐데요.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도입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부모가 아이를 편리하게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제도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양측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그들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는데요. 이 바람이 이뤄지길 원하며 이상으로 광장 2023을 마치겠습니다.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장 2023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3기 제작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백효원, 기술의 제53기 기술부 언론영상학부 1학년 박지우,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김주희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1일 월요일 광장 2023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